저 뒤에는 많이 더우시죠? 저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고생 많이 하시니까 좀 일찍 끝내드릴까? 그것도 싫어해요? 생색을 내려고 그러던데. 171쪽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라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좀 전에 얘기했죠. 과거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라는 게 따로 있었어. 이름은 등록세였었죠. 했다가 등록세라는 것이 취득과 관련된 것은 어디로 넘어갔냐? 취득세로 넘어갔어요. 따라서 등록세라는 것은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것만 이름이 등록면허세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건 다 여기로 왔어요. 따라서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취득과 관련된 건 어떻게 됐다? 제외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광어권하고 어권에 관한 취득은 포함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문제에서 취득과 관련된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어떻게 됐다? 제외가 됐다. 그런데 하나, 광어권, 어권 취득에 관련된 것만 어떻게 된다? 포함한다. 요것만 아시면 되죠. 171쪽에 보면은 괄호 2번 나와 있죠. 등록이란 고옆에 밑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항상 세 가지죠. 설정, 변경, 소멸. 지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는. 다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근데 다음에 하나는 포함한다. 그 중에 동그라미 1번만 밑줄. 취득과 관련된 건 제외가 됩니다만은 하나, 광어권, 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에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된다는 것. 되겠어요? 그거 하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서 172쪽에 보면은 박스에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칙 가운데 원칙 신고납부, 예외 뭐가 되죠? 보통 징수. 그다음 그 밑에 박스에 보면 3번 무슨 주의? 형식주의. 4번 뭐예요? 물세. 5번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더라. 그 다음 7번 차등비례 세율이니까 숫자는 외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쉬워요. 해보자. 1000분의 2 1000분의 2 1000분의 2 0.2%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지나간 거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 등록면허세 세율은 몇 프로? 오, 분수는 얼마? 오, 여러분 왜 이렇게 샤프해졌어요? 그런 것도 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방세면서 동그라미 도세구세다. 도세구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3개 배우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뭐냐면은 취득세.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 그랬죠. 등록면허세는 도세, 구세죠. 재산세는 시군, 구세인데 서울만 특별시에서 걷어가지고 나누기 25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취득세도 특별시세가 있고 재산세도 특별시세가 있잖아요. 괜히 했어. 이거 하는 게 아닌데. 그건 재산세에서 설명해 주고요. 등록면허세는 도세면서 구입니다. 서울특별시라 하더라도 구에서 걷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게 있죠. 특별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지방세 3개를 배웠는데 이 중에 특별시세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뭐가 돼요? 등록면허세.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예요. 어려운 거 아닌데? 특별시세가 아닌 거 그럼 등록면허세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이건 도세 구세기 때문에 끝.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나왔으면 다 틀릴 뻔했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괜히 했어. 그 다음에 2절 납세 의무자 나왔는데 납세 의무자는요 두 번째 줄에 밑줄
그 등록을 하는 자. 등기 등록을 하는 사람이 등록면허세 의무가 있죠. 근데 과거에 요게 나왔습니다.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낼 때 있죠. 이럴 때는 요게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단골 메뉴죠. 해보죠. 대위 등기. 이거 배웠죠? 어디서 배웠죠? 민법에서도 배웠고 등기법에서도 했을 텐데. 됐어요. 내가 다른 과목, 내 과목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대위 등기는 글자 그대로 대신 등기한 거죠. 대신 등기라는 것은 뭐냐? 요게 등록면허세, 등록세의 과거에 얘가 메인 메뉴예요. 나오면 항상 나왔었죠. 합치는 바람에 이게 뜰러인 거죠. 근데 한번 모르니까 한번 해보죠. 대위 등기다 그랬으면은 대신 등기해 주는 건데, 요건 뭐냐 하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요게 10억짜리예요. 또 물어봐야 되겠죠? 은행에서 얼마 대출 받았어요? 7억, 7억을 왜 외워요? 7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럼 요 은행은 저당권 설정을 하죠. 저당권 설정은 누가 하는 거죠? 저당권자, 채권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럼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하려고 보니까 요 상가 건물이 미등기예요. 옛날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로변에 있는데 20년이 지난 건물인데 등기가 안 된 건물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 요것 때문에. 옛날에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걷다 보니까 취득세는 냈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 안 하고 갖고 있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때 나온 얘기예요. 지금은 등록세를 취득세와 같이 걷기 때문에 미등기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얘가 사라져간 추억의 문제예요. 그럼 대위등기면 일단 미등기가 나와야 돼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안 되니까 먼저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갑의 명의로 살려줘야 되겠죠. 보존 등기죠. 따라서 요것을 대위 등기를 하는데 이럴 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죠? 갑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그게 시험의 단골 메뉴였어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법원의 권한의 판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 미등기가 됐으면 먼저 등기를 살려줘야 되겠죠. 누구 명의로? 소유자 명의로. 이럴 때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거의 추억의 문제. 해보죠. 대위 등기.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요걸 나중에 어떻게 하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저당권자, 채권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를 말소 등기합니다. 말소 등기는 누가 하는 거죠? 채무자가 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꼭 채무자다 이게 아니라 채권자가 야 알았어 내가 이거 말소시켜줄게 할 때도 있으니까 요때는 요 두 사람이 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 추억의 문제 요런 게 나왔었습니다. 과거에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받았을 때 지금은 이제 취득과 동시에 등기 이전을 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나올 확률이 없는데 그럼 대위 등기 왜 하냐? 다른 과목에서는 여태 배우니까. 그리고 과거의 기출문제 보면 이게 한 문제가 있어요. 한 문제인가 두 문제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 풀 때 힘내라고 해보자. 대위 등기.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그래 갑으로 외워도 되고 무조건 갑분이 안 나오니까 잘했어요 갑으로 해. 근데 어떡하죠? 갑이 한문으로 나오는데 갑이 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또는 채무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만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과세표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첫째,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핑계김에 해드릴게. 취득세와 똑같은 거 세 가지 배웠죠. 과세표준. 자, 신고하면 신고가액이 원칙이죠. 예외 뭐가 있어요? 시가표준액 두 개가 있으면 어떤 금액? 또 높은 금액이 또 나왔어요.
그놈의 장롱은 언제 없어져? 큰 금액.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로 비교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6개는 뭐가 있어요? 시작. 국수, 공판장, 판결. 이거는 요 금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증명된 가액. 요건 취득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취득세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등록면허세에서는 요게 나옵니다. 첫째, 채권금액. 채권금액이 된다 그러면은 요거예요. 공식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나오겠죠. 여기 볼게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은행이 7억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야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부원장님이 촬영하시는데 정신없으시겠어요. 부원장님 미안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이런 배려. 그럼 7억에 대해서 적용하죠. 받을 돈이 있으니까. 부동산가액, 건물가액 10억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받을 돈에 대해서만. 7억에 대해서 과세표준이 채권금액이 되죠. 그럼 세율까지 해봅시다. 우리가 취득세 세율 몇 프로? 아주 외워버리겠네. 4%.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율은 몇 프로? 분수로 얼마? 오,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해? 1000분의 2. 그럼 140만 원이 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란 얘기죠. 1000분의 2니까. 따라서 과세표준이 채권금액이 되는 건 저당권 설정처럼 받을 돈이 있을 때 받을 돈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럼 받을 돈이 있다는 건 저당권 설정 받을 돈이 있으니까 감류외에요. 받을 돈이 있으니까 가처분 있고 경매 신청은 왜 합니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뺀질대고 안 갚으니까 경매 신청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받을 돈이 있으면 받을 돈이 과세표준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문이 요럴 때가 있어요. 채권 금액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 슬픈 얘기죠.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사채업자 생각하면 되죠. 내가 이분이 사채업자예요. 미안해. 부티나게 생겨서 그래. 이분한테 내가 사채업자한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3개월간을. 그러면 우리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어음 공증 같은 거 쓰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1000만 원짜리 공증 안 쓰죠. 3달이다 그러면 3달 동안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공증을 쓰죠. 따라서 1000만 원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개월 동안의 이자까지 해서 받을 목적이 된 금액, 예를 들어서 뭐 1300이다 그럼 1300짜리를 채권으로 하는 거죠. 당해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그 가슴 저려서 하는 얘기. 채권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빌린 돈은 1000만 원인데 3개월 동안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1300만 원이 채권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가 이따 지문에 밑줄 쳐드릴게요.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거죠. 3가지인데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 아주 지겨워 죽겠어 이거. 전세는 전세권, 월세는 임차권. 전세냐 월세냐를 알면 돼요. 여기다 해볼까요? 자, 상가 건물이 있는데 전세 10억이다. 그럼 보증금 10억 냈죠. 얘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사 갈 때 10억 받아가면 되니까. 따라서 전세다 그러면 전세 금액, 전세 보증금이 되겠죠. 그런데 월세다 이거예요. 월세인데 월세는 2가지가 있죠.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월세. 그 다음 매달 내는 돈을 뭐라고 그러죠? 월세 또는 집세 또는 이러죠? 임차료 이러죠? 근데 여기선 세련된 말 쓴다고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그래요. 이게 월세죠. 월 임대차 금액이다. 그럼 예를 들어 보증금 10억에 한 달에 1억씩이다. 그럼 임차 보증금, 월세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월세 밀리면 여기서 깔 거 아니에요. 그럼 집주인이 알았어, 월세 1억인데 월세 밀리더라도 이거 보호해 줄게. 미친 건물주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세는 까질 않으니까 요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월세 보증금은 월세가 밀렸을 경우에는 공제를 하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걸 보호해 준다 그러면 임차인은 월세 내요 안 내요? 어차피 이사 갈 때 받아갈 거니까, 건물주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보호받지 못해요.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월 임대차 금액. 금액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니까 나머지 하나가 답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시험에는 얘가 꼭 뭘로 나와요? 임차 보증금. 항상 뻔하잖아요. 근데 이게 2017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요게 요거로 나왔어요. 틀린 걸 찾아라 해서. 얼마나 이거 할 때마다 몇 번 설명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이다 그랬으면은 승역지, 요역지 있죠. 승역지는 남의 땅이죠. 그럼 남의 땅은 내가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니까 내 땅에 대해서 얼마짜리냐? 요역지 가액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것 중에서 요게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가등기 같은 거 있죠. 가등기는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 부동산 가액 갖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보존등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가에 공사비 들어간 거. 모르면 다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설명했다 싶어요. 용어는 알아두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나왔어요. 얘가 시험에 나온 거고,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건수. 건수다 그러는 것은 4개가 있는데, 건수다 그러면 건당 6,000원이에요. 건당 얼마? 요거는 뭐냐? 추가 등기를 얘기합니다. 무슨 등기? 추가 등기. 옛날에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하는 거. 또 저기로 갈게요. 나 따라오세요. 여기로.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7억 곱하기 1000분의 2 140만 원 냈죠. 그 다음 빚을 갚았어요. 갑이. 갚으면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저당권 한 걸 이렇게 지워야 되겠죠. 그럼 말소 등기 해야죠. 말소 등기 할 때도 또 이렇게 세금을 내면 똑같은 등기에 대해서 세금을 2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처음 할 때는 원칙대로 내고, 추가 등기 할 때는 건당 얼마? 6,000원만 내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건당 6,000원이다. 6,000원 되죠. 2건 하면 얼마예요? 12,000원이 되죠. 이게 추가 등기죠. 그럼 추가 등기다 그랬으면은 간주 취득에 대한 것들이 있죠. 간주 취득이 뭐예요? 지목이 변경이 됐어요. 옛날 농지에서 등기했죠. 이번에 뭐예요? 택지로 지목 변경이 되겠죠. 변경 등기 들어가죠. 이럴 때 간주 취득은 다 건당 6,000원이다. 건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구, 토, 말, 지로 외우라고 그랬죠. 뭐 한두 개 더 있습니다만은 4개 위주니까. 구는 구조 변경 등기, 토지를 합쳤어요. 합병, 합필 등기,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오케이? 옛날에 했던 걸 이번에 추가로 등기하는 거죠. 원래 얘가 심장이었었거든요. 얘가 심장이었었는데 왕따를 당해서 여기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나왔으니까 한번 지문 하나라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다 안 나오더라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172쪽에 과세표준 1번 원칙 무슨 가액? 신고가액. 173쪽에 2번 예외 뭐가 있죠? 시가 표준액. 3번 특례 뭐가 있죠?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에 보면은 자, 괄호 1번에 나왔죠. 1번 국가, 2번 수입, 3번 공매, 경매 하나 더 써놓으면 되고요. 4번 판결문, 5번 법인장부, 6번 법률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요거 아까 배웠던 취득세랑 똑같으니까 밑줄만 칠까요? 첫째, 누가?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이 공사비 부풀리는 거. 요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몇 프로 넘는 가격이 90%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입증이 됐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장부 누구 거? 타인의 거, 우리끼리인데 남의 거 이러면 되죠. 입증되면은 합한다 그랬죠. 여긴 3개가 있습니다만은 2개만 알면 돼요. 1번 밑줄 법인장부, 2번 밑줄 계산서, 세금계산서. 찾았어요? 세 번째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174쪽에 밑줄 다 치셨나? 174쪽에 2번 밑줄 채권금액 1번 4개,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과세표준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채권금액, 받을 돈이 있으니까. 받을 돈 안 써도 돼. 아, 뭘 써? 그걸 안 써도 돼요. 아, 쓰지 마요. 미리 다 써놨어. 고집 되게 세 죽겠어요. 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죠. 박스. 아, 왜요? 속이 다 후련하네. 지역권 뭐가 되죠? 요역지가액,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그 옆에 써놔도 되죠. 임차보증금 X 이렇게 써놓으면 좋죠. 이번 시험은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혹시나 내년엔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맨 밑에 건당, 건당이라는 건 건수란 얘기죠. 건수는 2개만 나왔지만 확실하게 4개를 써야죠. 뭐가 있죠? 구, 토, 말, 지. 구토, 말지. 구는 뭐죠? 토는 토지 합병, 말, 지. 이렇게 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시험 때까지. 그 다음에 4절 세율이 나와 있는데, 세율, 그거 하기 전에 하나만 할까요? 아까 말했을 때. 네모 2번 채권금액 과세표준 하는 경우에 2번 보세요. 바로 이게 시험에 과거에 몇 번 나왔는데, 지문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사채업자. 한번 볼게요.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3달치 이자까지 합해서 채권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절 부동산 관련 세율은 맨 밑에 1번 표준세율 나와 있죠. 2번째 줄에 또한 이거는 체크.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라고 그랬죠. 50% 범위 내에서. 175쪽에 보면은 박스가 있는데, 자, 맨 밑에 거 건당 얼마짜리가 있죠? 6,000원. 나머지는 1000분의 얼마를 외우라고 그랬죠? 0.2%. 오케이? 오른쪽 세액이 6,000원이 안 돼도 얼마 걷습니까? 6,000원. 그럼 맨 위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나왔죠? 요거는 아까 취득세에서 설명 다 했습니다. 기억나요? 취득세 표준 세율이 4%다. 그러면 여기에는 취득이 몇 프로? 등기는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그랬죠? 달라진다고 그랬죠? 여기서 2% 어떻게 해줘라? 빼주면 되죠. 자, 거기 볼게요. 맨 위에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취득세율이 2.8%라고 그랬죠. 여기에 취득과 관련된 게 2%죠. 등기와 관련된 건 빼주니까 얼마나? 0.8%.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취득세 세율만 외우면 되니까. 자, 유상, 이전 등기의 유상은 몇 프로예요? 4%라고 그랬죠. 요거 2% 빼니까 몇 프로? 2%가 1000분의 20이죠. 그 다음에 증여, 증여는 3.5%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비영리 사업자도 나오고 해야 되겠지만 이 중에 취득이 2%니까
등기에 관한 것은 얼마? 1.5%가 되겠죠. 1000분의 15. 그 다음에 상속. 상속은 2.8%. 농지가 아니라고 했을 때 취득과 관련된 게 2%, 등기와 관련된 건 빼니까 0.8%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 위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세율은 구태여 외울 필요가 없다. 취득세율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중과세율. 요거 보세요. 중과세율 나와 있는데, 자, 취득세 보죠. 중과세율. 사치성 몇 배? 아, 내가 잘못해. 아니, 이분 죄 없어요. 내 죄지. 내가 그냥 사치성 세 글자 있으니까 3배 그런 거죠. 그죠? 다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사치성 제 몇 프로? 4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밀, 대도시. 그럼 여기에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뿐이 없어요. 몇 배뿐이 없어요? 3배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래요. 대도시라니까. 내가 이거 특허 얻어야 된다니까. 그냥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3배뿐이 없어요. 3배뿐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도시 내. 그죠? 그럼 거기 나와 있죠. 중과세율은 1번 밑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여기는 법인만 보면 되는데 괄호 1번 밑줄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괄호 2번까지만 알면 돼요.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이나 사무소를 대도시로 어떻게 된다? 전입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없던 법인이 생기면 몇 배 중과세? 3배. 그러니까 대도시 안에서 본점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안으로 전입 들어오거나 대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몇 배? 3배. 그런데 맨 밑에 2번. 맨 밑에 2번은 뭐냐? 대도시 안에 설립해도 허락되는 업종은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76쪽에 1번부터 나와 있죠. 은행. 그 다음에 2번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3번 의료 병원이죠. 병원. 4번에 할부금융업. 요것들은 서민들이 근처에 있어야 편리한 거죠. 대도시 안에 회사를 설립해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강남이라든가 잠실, 송파 이런데 큰 대형 병원들이 막 들어서는 이유가 중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년에 지문이 4번 할부금융업이 나왔었습니다. 할부금융업 중과세 하지 않는다. 요게 나왔으니까 체크. 이번 시험엔 관계가 없겠죠. 그럼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왔나 보면 지문이 첫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여기 지문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말소등기. 그죠? 여기 난 거 어디 갔지? 월 임대차 금액. 요거 나왔고요. 독립된 문제. 또 하나 뭐가 나왔냐? 중과세 하지 않는 업종 할부금융업. 그 다음 176쪽에 비과세가 있는데요. 1번은 취득세와 똑같다고 그랬죠. 국가가 하는 등기는 부과하지 않죠? 2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비과세하면 우리도 뭐한다? 비과세한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2번의 기타 등록은 뭐냐? 내가 짠하게 됐을 때, 정부 정책이 변경이 됐을 때, 공무원이 실수했을 때, 딱 3가지예요. 짠하게 된 건 1번 회사 정리, 특별 청산. 회사하고 있다가 정리 때려치는데 거기에 따른 등기 등록도 세금 내면 억울하죠. 망했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요건 비과세. 짠하니까. 2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계량단위 변경, 공무원 착오. 이러한 변경 등기 등록은 정책의 변경, 공무원의 실수니까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3번 동그라미 무덤. 짠하죠. 무덤은 비과세인데 앞에다 체크하세요. 작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무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은 작년에도 이런 유머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건 실수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꼭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비 오는 날 한번 무덤에 가서 일어나시죠. 등기하러 가야죠. 요걸 유머했는데 작년에 나와가지고 이건 다 실수 안 했대요. 무덤 나오면. 여기서 한 가지 서비스. 취득, 묘지를 취득하면은 취득세 냅니다. 등록면허세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땅 사면 과세는 되고 등기만 비과세 해준다는 것. 짠하니까. 부동산 사면 당연히 취득세는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압류 해제. 짠하죠. 압류를 당했어요. 압류가 풀렸어요. 짠하니까 등록면허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압류가 최근 10년 동안에 한 번 지문 나왔습니다. 한 번인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부과징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과징수. 그러니까 요번에 두 문제가 나온 게 하나는 여기에서 과세표준에서 독립된 문제 하나 나왔고 나머지 하나는 등록면허세 범위 내에서 지문이 5개 나왔다는 얘기죠. 무덤처럼 비과세에서 한번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나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 그 다음에 할부금융업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종합문제로 나왔어요. 개별적으로 나온 건 연속 출제 힘들지만 종합적으로 나온 건 반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빼놓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177쪽에 납세지. 납세지는 항상 물건이 있는 곳 뭐가 됩니까? 소재지가 되는데 딱 하나 여기다 써놓을게요. 너무 속도가 빠른가요? 해볼만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정신없죠?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식을 치르지 않았네요.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묵념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힘드냐? 지난 시간에 취득세 배운 걸 오늘 연결해서 배우니까 힘드시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좀 낫지 않아요? 됐어요. 기절하셔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건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물세예요. 물세니까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되죠? 소재지가 되는데 여기에 등록면허세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권리도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권리면은 소재지가 되고 눈에 안 보이는 권리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어디가 된다? 주소지가 되는 거죠. 그럼 권리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어권. 어권이다 그럼 권리죠. 이건 눈에 보여요. 가두리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 어장이죠. 눈에 보이니까 소재지가 되는 거고 광어권이다. 광어권이다 그러면 광산을 얘기하죠. 광산을 얘기하니까 광산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광구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리. 광산은 광구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저작권. 내가 노래를 하나 작곡을 했습니다. 저작권이 있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권리를 가진 사람의 어디가 되죠? 주소지가 된다는 것. 권리 이해가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77쪽 밑에서 6번째 광어권, 어권 두 개는 소재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특허권 이건 뭐가 되죠? 주소지가 된다는 것. 이 납세지가 가끔가다 출제가 됩니다. 나오면 땡큐죠. 나오면 꼭 소재지냐 주소지냐 이게 나오는 거니까 틀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78쪽 맨 위에 2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어디가 되죠?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그 밑에 비교하기 나와 있죠.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취득물건의 소재지가 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는 것. 어렵나요? 사오면 사온 물건의 소재지가 되고 등기할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여기 있어요. 비교해 볼게요. 땅을 샀는데 일부는 서울, 일부는 인천에 돼 있다.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따로따로 안 분한다고 그랬죠. 무엇 비율로? 될 때까지 표준시가? 뭐 나한테 왜 이러는데?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 그 이분이 있으니까 전투력이 막 전투력이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빠친코나 안 가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요, 등기는 따로따로 나눠서 등기를 못합니다. 하나로 해야 되죠. 하나로 할 때는 어디다 해야 되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편한 대로. 그래서 여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편한 대로 등록 어디다 했느냐? 등록관청 소재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비교하기 취득세 나와 있죠.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 그 다음 거 요거죠.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10억짜리 갖고 있어요. 은행에서 얼마 대출을 받았죠? 7억 받았어요. 7억을 대출을 받았으면 저당권 설정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비가 너무나 2박 3일 동안 와서 상가 건물이 반파가 됐어요. 그럼 가치가 떨어졌겠죠. 저당권 불안하죠. 이러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야, 가봐. 너 이거 반이 무너졌다며? 그러니까 다른 걸로 추가 담보 좀 설정 좀 하자. 서울에 있는 상가인데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둘 이상의 담보가 설정이 되면 하나의 등기로 봅니다. 그럼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등기로 본다는 건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우선순위는 두 개가 있으면 항상 어떻게? 처음에 등록한 관청 소재지가 된다. 자, 그 밑에 나와 있죠.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면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어디가 된다?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되더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인데 1번 일반적인 경우는 동그라미 1번 맨 끝에 언제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거죠. 여기다 해드릴게. 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고납부 들어가죠. 그런데 자,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는데 추가 신고 납부를 할 때는 날짜가 있죠. 기억나요? 비과세인데 과세가 될 때, 과세가 됐는데 중과세 대상이 됐다. 이거 아까 취득세랑 똑같다고 그랬죠. 들킨 날부터, 들킨 날은 틀리게 안 나옵니다. 두 가지만 알면 되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뭘 해야 되죠? 신고납부. 기억나요? 그 다음에 179쪽에 2번 신고납부를 안 하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걸 무슨 징수? 거기에 3번 밑줄 뭐가 날라오죠? 또 속을 꺼냈죠? 고지서 날라오는데 뭐가 인쇄돼서 오죠? 가산세. 이거 설명해야 돼요? 아까랑 똑같은. 웬일이 돼? 질려요. 이 얘기가 나한테 질렸다는 얘기죠? 나 그렇게 받아들이네? 이래서 전투력이 내가 향상이 된다니까? 180쪽에 중간에 2번 밑줄 중과산세. 이거는 괜히 나왔는데 중과산세는 어디에만 있는 제도라고 그랬죠? 취득세만 있는 제도. 몇 프로? 어떨 때 나오는 거죠? 취득 후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그 다음 신고의제. 신고의제도 과거에 10년 동안에 한 2번 나왔나 그래요. 한 번인가 2번 나왔죠. 이건 뭐냐? 신고와 납부가 있는데
우리가 신고를 안 하고 납부만 했으면은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럼 신고를 했으니까 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가요?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바깥분이 월급을 타왔어요. 돈으로 타왔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원래는 자 월급 받았어? 하고 돈을 주면은 신고 납부가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돈을 방바닥에 팍 팽개치고 나갔어요. 용서해요 안 해요? 돈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납부했으면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느냐면은 세금을 멀리 보지 말아요. 가정에 남자가 갖다 주는 게 다 세금이에요. 여러분은 국가가 되는 거고, 이게 범위가 커져서 국민이 내는 게 세금이 된 거죠. 가정에서는 남편이 갖다 주는 건 무조건 세금이라고 보면 돼요. 말을 하고 줘도 신고 납부가 되는 거고, 말 안 하고 밥상에다 팽개치고 나가도 화는 절대로 안 나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서 봉투 안에 현금이 몇 장이 좀 뿌려나 봐요. 아이고 좋아가지고 입이 쫙 벌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가정이나 국가나 범위만 좀 넓은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예요. 국가. 그러니까 남편을 잘해줘야 되는 거죠.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뭐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거 복지, 그죠? 남편한테 복지해야죠.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올 때도 돈 넉넉히 주머니에 넣어주고 오락하러 가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복지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짠해요, 그죠? 그런 복지. 그래서 우리가 정치할 때만 복지 정책을 잘하는 사람만 표 주지 말고 여러분 남편한테도 이렇게 복지를 잘하라는 얘기죠. 안 하니까 남편이 밖으로 돌죠. 얘가 이거 뭐지? 이게 아니었었는데 끝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4번 부가세는 뭐 간단하죠.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 몇 프로가 붙죠? 20%. 하나만 붙으니까 아까처럼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을 해줄 때는 농어촌 특별세로 몇 프로 뺐죠? 끝. 여기까지가 등록면허세예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나올 게 빼본 뻔한 건데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봐요. 조세 총론이 한 문제, 취득세가 세 문제, 등록면허세가 두 문제, 현재 6개를 정리한 거예요. 앞으로 배우는 거 몰라도 지금까지만 달달해도 6개는 맞겠네. 에? 왜 이렇게 들이댄대? 떨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24문제 맞으면 되니까. 공시법에서 24개 다 맞으면 널널하지. 32개네 32개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말 나온 김에 그냥 확 올라오네. 그럼 지금까지 해서 세법이 16개 중에 6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 공시법 24개 중에서 몇 개만 맞으면 돼요? 18개만 맞으면 되잖아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세법 16개 중에서 13개 정도 맞을 수는 있어요. 다 여러분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뭐 13개 맞으면은 공시 몇 개만 맞으면 돼? 11개만 맞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공시가 쉬우니까 14개, 24개 다 맞고 세법은 빵점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되는 거니까. 이분 왜 그러대? 저 어디가? 이분이 맨 앞에 앉아서 지금 얘기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괜히 배웠네요. 나 이분 왜 그래? 가는 데마다 꼭 한두 분이 있어요. 올해는 나 이상해 죽겠어요. 수업이나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187쪽에 재산세가 세 문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재산세는 오늘 다 안 나갈 겁니다. 일부 나가고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 소득세 일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는 좀 지금까지 한 건 이해 좀 가나요? 그럼 이제 재산세 세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안 어려워요. 그깟 거. 여러분 다 잘할 수,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내가 한 달에 2번씩 오는데도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매주 다른 과목처럼 매주 했다간 여러분 세무사 시험 보러 갈 뻔했어요. 그렇잖아. 해볼만 하잖아 이거. 들을 땐 이해 가죠. 그리고 2주 뒤에 되면 다 까먹죠. 뻔뻔스럽게 내내 하지 말아요. 그건 공부를 안 했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도록 합니다.